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밥도 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빠짐없이 먹는데 왜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사소한 상처조차 잘 낫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집밥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3가지 단백질 보물이 여러분의 근육과 기력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연구해온 의학 전문가로서 실제 사례와 함께 검증된 방법만을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10년 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비밀과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인이 되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세 끼를 잘 챙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잠시 산책을 할 때 쉽게 지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더 큰 혼란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몸에 힘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은지 궁금해하며 불안해하지만 정작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몸의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고 이는 기력 감퇴와 체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은 운동만 열심히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식사를 챙기는 것 이상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와 영양 흡수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근육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잃어버린 체력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대략 1%씩 감소하기 때문에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30대 시절의 근육량을 7-8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은 인간의 몸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설계되어 온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힘이 빠지고 활동 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근육이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할 이상을 몸에서 흡수할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절반 정도밖에 흡수되지 못합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실제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똑같이 밥을 먹고 단백질을 섭취해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소화와 흡수 능력의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걷는 힘이 약해져 예전에는 5분이면 가던 거리를 10분 이상 걸려 도착하게 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둘째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예전 같으면 금세 나았을 가벼운 감기도 오래가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노출되며 회복 속도 역시 더딥니다. 셋째로, 상처 회복이 현저히 늦어집니다. 주방에서 칼에 손이 베이거나 길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사소한 상처조차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랫동안 통증과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넷째로, 만성적인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하루 3끼를 챙겨 먹고 충분히 잠을 자도 늘 몸이 무겁고 기운이 나지 않으며
이유 없는 피곤함이 일상화되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과 근육 감소가 불러오는 경고이며, 이를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이미 줄어든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선 체중 1kg당 최소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계란으로 따지면 무려 12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현실적으로 일반 식단만으로 채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반찬을 챙겨도 여전히 힘이 없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특별한 식품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올바른 방식을 찾아야만 근육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단백질은 반드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딱딱하거나 질긴 경우에는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로, 단백질과 함께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나 아연 같은 영양소는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다고 완성되지 않고 시멘트와 철근이 함께 있어야 튼튼한 건물이 지어지듯이 단백질도 혼자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셋째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꾸준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하루 이틀 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석 달 이상 꾸준히 단백질을 공급해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랫동안 챙겨 먹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적합한 단백질 식품은 소화가 잘 되고 필수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의 보물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우는 값비싼 식재료라 생각하지만 사실 건새우 한 봉지의 가격은 계란 한 판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은 훨씬 더 높아 작은 한 줌인 20g 안에 계란 3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까지 함께 농축되기 때문에 생새우보다 칼슘은 10배, 아연은 5배 이상 많아집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켜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근육이 붙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건새우는 단백질만이 아니라 근육, 뼈, 면역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3박자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실제로 69세의 한 어르신은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한 지 불과 2달 만에 근육량이 15%나 증가했고 걷는 속도도 빨라지며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효과가 탁월하면서도 경제적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일주일 먹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가격으로 한 달 동안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 노년기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태를 단순히 해장국 재료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황태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흡수제라 불릴 만한 식품입니다. 황태가 특별한 이유는 그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 산속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데, 이는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황태의 단백질은 다른 생선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지만 황태는 한두 시간 만에 소화가 가능하므로 위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9에서 8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소고기 살코기의 4배에 달하고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순수치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 먹은 단백질이 온전히 근육 형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황태에는 단백질 외에도 간 기능을 돕고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며 눈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보다 많이 들어있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73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황태국을 섭취한 지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황태는 경제성 면에서도 탁월하여 한 마리로 국물을 여러 번 우려내고 남은 살은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황태에는 피부에 좋은 콜라겐도 풍부하여 고기보다 흡수가 잘 되므로 근육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은 단순히 식물성 단백질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은 콩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검은 색깔을 띠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 이 물질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검은 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은 콩 100g에는 4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일반 콩보다도 많고 두부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이 단백질의 약 40%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우며 따라서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높습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등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콩보다 4배나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78세의 한 어르신은 한 달 동안 꾸준히 검은 콩을 섭취한 결과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져 활동량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의 검은 색소는 눈의 노화를 늦추어 작은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도와주며 마치 새 안경을 맞춘 듯 시야가 맑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예로부터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렸을 정도로 영양이 뛰어나고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과 혈관, 눈 건강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탁월한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살펴보면 건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건새우 시금치 볶음 한 접시는 단백질과 칼슘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황태와 무 또한 최상의 짝을 이룹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여 흡수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황태무국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혈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의외로 잘 맞지 않는데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콩을 짜게 조린 반찬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촉진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한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은데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막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단백질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고 비타민, 미네랄, 밥, 효소와 같은 조력자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근육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품 조합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핵심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식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 흡수와 근육 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짜여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의 목표는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소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태 한 마리를 넣고 무와 대파를 함께 끓이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면서 속도 편안하게 합니다. 점심에는 흰쌀에 검은 콩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지은 검은 콩밥을 드시면 혈관 건강과 근육 강화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를 추가해 첫날에는 건새우 무침, 다음 날에는 건새우 볶음처럼 변화를 주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면 좋습니다. 둘째 주의 목표는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단백질 농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검은콩 두유를 만들어 마시거나 검은콩의 비율을 늘린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부치거나 건새우 볶음을 반찬으로 곁들이되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영양소 흡수율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정확히 2주만 실천하면 다섯째 날에는 속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지며 열흘째에는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열나흘째에는 아침에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 마치 10년 전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보충제를 사는 대신 밥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만 꾸준히 기억하고 챙겨 먹는다면 근육과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인생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 밥상에서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삶을 위해 늘 곁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